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란의 역사 5부입니다. 이란은 651년 사산조 페르시아의 멸망을 기점으로 이슬람 왕조, 셀주크 투르크, 호라진 왕국, 몽골의 일한국,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508년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으로부터 900년이나 흘러서야 드디어 외세 지배의 역사를 끝내고 이란은 이란인들만의 국가들을 수립합니다. 이란인들은 사파비 왕조를 건국해 이슬람 시아파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뒤이어 1794년 수립된 카자르 왕조에서는 오늘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처음으로 수도로 삼으며 점점 오늘날의 이란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카자르 왕조는 이란의 흑역사라고도 불리는 왕조였는데요. 카자르 왕조의 지배층들은 너무나도 무능했고 그 무능한 행정의 결과 200만 명이 대기근으로 아사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카자르 왕조의 대기근은 담배 농사가 컸는데요. 담배 농사는 지력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작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대 이란인들의 흡연율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담배 농사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커서 너도나도 담배 농사를 하며 이란의 지력을 약화시켰죠. 카자르 왕조의 황실들이 너무나도 사치스러웠고 그 사치스러움을 충당하기 위한 돈 때문에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는 끔찍한 일이지만 카자르 왕조의 사치스러움 덕에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카자르 왕조 시대의 그 화려했던 건축물들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골레스탄 궁전, 핑크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나시르 알 몰크 모스크 등이 있죠. 당대 세계사는 근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는데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보수파 기득권 귀족들에 의해 좌절된 이후 이란은 근대화에 뒤처지게 되죠. 그 사이 이란의 패권을 두고 두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가 경쟁합니다. 바로 영국과 러시아였죠.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영국과 러시아의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습니다. 초기 러시아와 싸우던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러시아에게 상대도 안 됐고 두 차례의 조약을 체결해 북쪽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기도 했죠. 카자르 왕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샤한샤가 4대 샤한샤였던 나세레딘 샤입니다. 나세레딘 샤는 유럽의 서양 문명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이란의 서구화를 주도했었던 샤한샤였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에게 모두 우호적이었는데요. 우선 근대적 기병대를 창설하고 싶어서 러시아 고문단의 도움으로 코사크 여단을 창설했습니다. 코사크 여단의 규모는 약 1500명 정도였는데 이 중 러시아인 장교가 2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자르 왕조의 코사크 여단은 러시아가 이란의 군사권에 강력히 개입할 수 있는 창구 그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1890년에는 50년간 영국이 이란 내 담배 산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담배 전매권을 넘겨버립니다. 당시 이란 농업의 상당수가 이 담배 농사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카자르 왕조가 얼마를 받고 담배 전매권을 넘겼다고 한들 그 경제적 가치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도 이란 내 담배 농사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부들은 영국 기업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고 영국 기업은 본인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꼭 농부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조차도 너무 비싸져버린 담배 가격에 매우 분노했죠. 결국 1891년 전국적으로 대규모 담배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 카자르 왕조의 나세레딘 샤는 별 수 없이 영국에게 부탁해 전매권을 회수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약금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영국에게 지불해야만 했죠. 이란 카자르 왕조의 국가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황실과 지배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고 중앙과 각 지방의 지방관들은 과도한 징세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과세로도 황실들의 사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자 카자르 왕조의 샤한샤들은 영국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전신사업, 철도사업, 도로사업, 관세 징수권, 석유산업 등 이란의 각종 이권들을 영국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란의 백성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는 막대한 차관 빚덩이에 허우덕대고 민생은 파탄난 지경에 황실을 비롯한 지배층들의 사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이죠. 카자르 왕조가 서양의 국가들로부터 받아오는 차관들은 전부 샤한샤와 황실 개인 비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결국 1906년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 계층을 중심으로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혁명 세력들은 제멋대로인 샤한샤와 황실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의회 창설을 요구했습니다. 워낙 혁명의 규모가 컸던지라 카자르 왕조에서는 의회 창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헌법을 만들면서 마침내 카자르 왕조는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65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국민의회를 만들었죠. 하지만 카자르 왕조의 6대 샤한샤였던 모하마드 샤는 의회의 존재를 그냥 냅둘 생각이 없었고 러시아군의 도움을 받아 1908년 국회의사당을
폭격해버렸습니다. 이러자 이란 전역에서 반샤한샤 시위와 혁명의 불길이 퍼졌고 지난 1906년 이펀 혁명 때보다 더 걷잡을 수도 없는 규모로 번졌습니다. 시위와 혁명의 강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1909년 모하마드 샤는 러시아로 도주합니다. 의회에서는 새로운 꼭두각시 샤한샤를 옹립하고 국가의 실권을 주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국가의 재정이 빈약하고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란으로 침투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선 이란 카자르 왕조의 군대가 러시아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중립으로 볼 수가 없었고 실제로 이란 땅에 러시아군도 일부 주둔하고 있었기에 오스만 제국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란은 억울하게 전쟁에 휘말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저히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한 국가의 정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자 영국이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실상은 이란을 영국의 괴뢰 정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도저히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코사크 여단의 지휘관 레자 칸이 19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테헤란을 장악했습니다. 레자 칸은 카자르 왕조의 샤한샤를 폐위하고 의회를 압박해 1925년 스스로 샤한샤에 등극했습니다. 레자 칸의 성이 팔라비였기 때문에 카자르 왕조가 무너지고 팔라비 왕조라는 이란 최후의 왕조가 들어섰죠. 이제는 레자 칸이 아니라 레자 샤가 된 팔라비 1세는 본격적인 근대화에 착수했습니다. 1927년 근대적인 은행을 창설했고 1929년 징병제를 실시했으며 기존 카자르 왕조 때부터 내려오던 고등교육기관을 근대 교육 방침에 따라 오늘날의 테헤란 대학교로 확대했고 1932년 오늘날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를 통용시켰고 1936년 여성의 인권을 확대하겠다며 히잡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938년에는 이란 철도를 완공했죠. 그리고 국제연맹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전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이란은 중립을 표방했지만 아무래도 그간 이란이 영국에게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영국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는 연합군 측에서 이란이 아무리 중립을 선언해도 연합군에게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정부 입장뿐 아니라 이란의 민심은 훨씬 더 영국에 적대적이었고요. 혹시나 이란이 석유 자원을 독일에게 지원해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1941년 영국과 소련군이 동시에 이란을 침공하는 이른바 페르시아 침공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이란이 근대화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영국군과 소련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이란 침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영국군과 소련군은 팔라비 1세를 강제 퇴위시켰고 아들 팔라비 2세를 옹립했습니다. 이란을 완전하게 점령한 영국군과 소련군은 이란을 보급기지로 삼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소련의 전쟁 물자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세 사람이 만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던 국제회담도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젠 냉전의 시대였죠. 이란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팔라비 2세는 꼭두각시 황제였고 총리였던 모사데크는 친소련 외교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CIA가 이란 군부의 쿠데타를 부추겨 모사데크 총리를 쫓아내고 팔라비 2세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팔라비 2세는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했기에 팔라비 2세는 친미 외교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 한때는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돈독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미국은 중동에도 큰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동에 이스라엘을 알박기 시전을 했고 이는 아랍 국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죠. 비록 이란도 이슬람 국가였다고 하지만 아랍은 아닌 페르시아 이슬람이었기에 살짝 계보가 달랐고 미국은 그래서 아랍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우방국으로 이란을 주목했던 거죠. 그리고 이란에는 석유가 있잖아요. 팔라비 2세는 공산주의를 싫어했기에 자유주의 진영 쪽에 기울었으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역사적 악연이 있는 영국하고는 우호적이고 싶지 않았고 대신에 이란은 미국을 우방국으로 삼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석유 수출에 대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그 외 다방면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팔라비 2세의 친자유주의 진영 외교 덕에 우리나라와도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강남에 테헤란로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 이란이었건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란과 미국은 그렇게 사이가 틀어졌을까요? 6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